반갑습니다. 피치프레임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의사결정 능력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인정하고 넘어간다면 훨씬 더 고차원의 성과가 높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어떤 의사결정의 기반이 되는 거니까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요. 칩 히스, 댄 히스라는 분이 쓴 스위치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따온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요. 뇌 속에서 코끼리 진영이 있고 기수 진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끼리는요. 우리가 하는 이 대부분의 의사결정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거죠. 대주주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코끼리가 까자고 하면 까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기수는요, 옆에서 약간 쭈그려져 있는데 힘은 별로 없고 약하지만 머리가 굉장히 비상해요. 똑똑합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의사결정 능력이 굉장히 좋은 친구인 거죠. 근데 우리 뇌 속에서 이 코끼리와 기수가 계속 다투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다투는 게 아니고요. 기수는 코끼리를 어떻게든 설득하려는 입장이고 코끼리는 어떻게든 행동을 하려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의사결정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 영역은 코끼리 진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선 여기까지는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의사결정이 이 두 가지 진영에서 비롯된 합의된 결정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포인트가 뭐냐면 이 코끼리가 마냥 멍청한 코끼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약간 영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수가 항상 똑똑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살짝 멍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이 코끼리가요, 기수를 역으로 설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 코끼리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기수가 자꾸 태클을 걸면요, 기수를 꼬드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코끼리가. 좀 더 완벽하게 자신이 휘어잡고 싶다는 거죠. 이 뇌를요. 그래서 이런 영역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회원님들이 식단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죠. 사실은 기수도 알고 있습니다. 이걸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걸. 코끼리도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코끼리가 기수를 어떻게 설득하냐면요. 야, 기수야, 우리 지금까지 잘 달려왔지 않냐? 그리고 지금까지 살 많이 뺐다. 그래서 우리 요거 오늘은 조금 풀어주자. 불쌍하지 않니, 주인이? 오늘 요거 조금 먹고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내일 내가 열심히 할게. 내일 내가 2배로 뛸게. 이렇게 기수를 설득해버리는 거죠. 굉장히 영악합니다. 그래서 기수는 지금까지의 어떤 의사결정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잘 해왔거든요.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서 코끼리에게. 이해되셨나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강의를 선택할 때 이런 패턴을 좀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어떤 강의를 선택할 때 야, 저 사람처럼 진짜 되고 싶다. 나도 저 피치프레임처럼 한번 피트니스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좀 살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 야, 저거 진짜 배우고 싶은데 하면서 바로 결제해버릴 수 있겠죠. 그때 이제 기수가 동원이 돼야 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 지금 그 돈을 지금 투자를 해서 1년 동안 했는데 그 이상만큼 뽑아낼 수 있겠니?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니?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둘이 합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코끼리가 몰라, 그런 거 모르겠고 난 저거 좀 부러우니까 해보고 싶으니까 해야 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정반대쪽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반대로 이 기수가요, 판단을 했을 때, 야, 지금 저 강의를 들으면 앞으로 1년 동안 저 강의를 들었을 때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투자하는 비용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코끼리를 설득을 하는데, 코끼리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야, 저 너무 비싼데? 내가 저거 할 수 있을까? 나 저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겁을 먹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 두려움이나 어떤 손해볼 수 있을 거라는 그거는 실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코끼리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을 이기게 되면은 결제를 하거나 결제를 하지 않거나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든지 뇌 속에서 코끼리 진영과 기수의 진영이 싸우는데 이 얘네들이 합의를 잘 봐서 도출된 결과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 혹은 뭔가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을
인지하는 겁니다. 제3자 입장에서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을까? 내가 왜 이걸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을까를 고민을 하는 거죠. 그 이유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사결정이요. 똑똑한 코끼리의 설득인지 아니면은 무식한 코끼리의 억지인지를 좀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의사결정 능력이 매우 높아집니다. 성과를 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성공 가능성이 50% 이상이면요, 베팅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무조건 베팅해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성공 가능성이 50% 미만이면요, 베팅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죠. 그래야지 최종 성과가 우상향을 할 수 있습니다. 우상향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저 역시 어떻게 됐을까요? 이걸 바로 깨닫지는 않고 돈을 많이 써가면서, 시간을 많이 써가면서 깨달았겠죠. 그러면서 점점 옳은 판단력을 끌어올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고 그 어떤 선택을 할 때 항상 코끼리 진영과 기수 진영이 어떻게 싸우고 있고 얘네들이 각 진영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제3자 입장에서 떨어져서 한번 본다라는 요 개념을 좀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실 때요. 그래서 코끼리 진영과 기수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걸 곰곰이 제3자 입장에서 꼭 관찰을 해보시고 현명한 의사결정하고 현명한 선택할 수 있기를 좀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